여름엔 아이스 커피. 네, 여름엔 최동훈 영화. 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와, 이제 주성철이 준비해오더니 이제 이화정도 준비해오고 뭘 준비해올 거예요, 배순탁? 저는 여름에 항상 예전에 말씀드린 항상 먹는 게 있어요. 어? 쌓아놓고 먹어요. 여름에. 새우마늘 외기? 생귤탱귤. 생귤탱귤 그래. 맛있지. 진짜 맛있어. 맛있지. 제가 유일하게 먹는 빙과류예요. 빙과류라는 말이 참 정겹네요. 정답. 요즘 잘안 쓰잖아. 네, 저희가 최동훈 감독의 영화 없이 7년의 여름을 보냈죠. 아, 벌써 7년이나 됐습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 기간에 또 이제 많은 영화들이 대작이 개봉을 안 하면서 또 2년을 또 차감을 해야 되죠. 그러고 보면은 최동훈 감독의 신작이 나오는데 암살 이후에 7년의 시간이 걸렸고 드디어 그 2부작으로 만들어진 외계인 일부의 서막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1부죠, 정확하게. 1부죠. 네. 일부지. 네. 제작비가 저 지금 사실은 그 올해 지금 여름 시장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제작비 경쟁, 물량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한산 있죠, 또 비상선언 있죠. 계속 쭉쭉쭉 이어지는 영화들이 그러네. 거의 그 물량의 최고치를 갱신하는 가운데 외계인은 제작비가 무려 400억 원. 그러니까 이게 1부, 2부 합쳐서 400억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1부, 2부로 이렇게 합쳐진 영화가 이전에 있었죠. 신과 함께. 그렇죠. 신과 함께 같은 필벨처럼. 경우는 네, 4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작비였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갱신한 그 400억 기록을 달성한 제작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F, 액션, 판타지, 코믹 모든 장르들이 짬뽕이란 말을 쓰면 딱 맞겠죠? 네,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들어있는 그 새로운 영화, 외계인 어떤 영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한 프로젝트예요. 이런 거는 1부가 실패하잖아. 그럼 2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까. 2부를 OTT로 그냥 풀어야 될 수도 있어. 진짜. 사실 이 작품은 김동훈 기자가 꼽았던 하반기 한국 영화 기대작 1위였죠. 네. 아, 그러네요. 사과드립니다. 뭐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 미리 사과를 드려야겠어요.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현재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재밌게 봤을 거예요. 아, 진짜? 이 그렇게 중에서는. 예측하시네요. 네. 이 중에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김도훈 기자는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느낌상으로는 저는 좀 유치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영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해서 이번 여름에 그래도 꽤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쪽입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그 이런 영화를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아무래도 없죠. 앞선 장르들의 어떤 그런 서사가 전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윤재경 감독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방점이에요. 우리도 윤재규 하면 저분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 우리도 뭐 블록버스터 만들 수 있고 네네. 우리도 우주에 갈 수 있고 근데 최동훈 감독은 마찬가지로 한국형의 어떤 것들을 만드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장르 일가를 이룬 최동훈 감독이 그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장르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나라는 데 방점이 찍힘으로 인해서 한국형이라는 것 뒤에 작가의 색깔 같은 걸 작가의 욕심, 작가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외계인도 그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한국 영화 감독님들 중에서 영화가 나오는 순간 오락성에 있어서 가장 기대를 갖는 사람은 언제나 최동훈이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그렇죠. 많은 이제 웰메이드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충무로의 1급 감독이라고 불리는 그 1군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박찬욱 감독님, 뭐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뭐 류수관 감독, 네네. 그리고 최동훈 감독, 요렇게 뭐 김지훈 감독, 요렇게를 우리가 어떤 때는 약간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감독님들을 이를테면 한국 영화의 장르의 어떤 웰메이드 시대를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한국 영화도 할리우드처럼 만들 수 있다, 우리도 라는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인데 최동훈 감독님을 제가 왜 가장 박스오피스에 있어서 신뢰를 하냐면 이분은 어떤 다른 감독님들은 나는
진짜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데 상도 받고 싶어. 나는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데 존경도 받고 싶어. 근데 최동훈 감독님은 언제나 나는 그냥 제일 재밌는 영화를 만들 거야. 라는 게 약간 그분의 스피릿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계인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아, 좋은 비유였다. 맞아요. 네. 전우치에서도 보면은 그 대사가 심지어 있어요. 그 영화 속에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 우리 감독님은 상도 못 받고 그런 영화제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대사들을 쓰는 게 있죠. 그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는 좀 제외하고, 여러분은 영화를 진짜 많이 보잖아. 또 우리랑 또 평가를 1년에. 평가하지 마. 여기서 책임감을 벗어나려고 하는 짓이 아니야. 노래방 시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1년에 기껏해 한 2-3편?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 세상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많아. 많죠. 진짜 많아. 그런데 그분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어떤 감독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하느냐. 저는 바로 지금까지 최동훈 감독이 보여준 행보처럼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택하는 감독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천만을 찍는 거지. 왜냐면 박찬욱 감독님 영화 솔직히 그런 분들에게 2-3편 보는 분들에게 어려워. 어렵죠. 봉준호 감독님 이번에 성공했잖아요. 그거 솔직히 상 받아서 그래. 까놓고. 아니 영화는 대단히 훌륭하지. 대단히 훌륭한데 그 정도의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상이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그런데 최동호 감독님은 쉽고 재밌고 네. 그리고 웃겨주기도 하고 다 있잖아. 네, 대중 네. 영화가.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보시면 다 저는 물어봤는데. 그 와중에 처음으로 입을 뗐는데 찬으로 한 건 아들이 아주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 긴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뭐 본론부터 얘기를 하면 전 그냥 그럭저럭 재밌게 본 편이에요. 예, 그럭저럭. 예, 그럭저럭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최동훈 감독님에 대한 얘기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되게 걸맞는 작품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정 기자가 얘기했던 나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났을 때 뭔가 좀 산업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모든 걸 떠나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왁구가 네. 너무 딱 보이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왁구. 내용적인 설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보니까 딱 보여진 거죠. 이게 CJ 영화냐 혹은 최동훈의 영화냐라고 했을 때 사실 두 가지가 적절히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CJ 영화라는 거에 조금 더 부동어가 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그 이미경 회장님의 꿈이 뭡니까? 바로 우리 한국이 아시아의 헐리우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의 헐리우드에서 이 CJ ENM이 바로 과거 홍콩의 골든 하베스트가 했던 것처럼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그 이분의 목표인데, 사실은 뭐 기생충으로 뭐 칸 영화제는 물론이고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도 오르셨잖아요. 근데 이분, 그러니까 순전히 저희 뇌피셜입니다만 이분에게 하나의 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한국 영화 박스 오피스에서 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1000만 영화 이상의 영화들을 보면요, 사실 그 CJ 영화를 살펴보면 지금도 저는 이 기록이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명량이 있고 극한 직업이 있고 그리고 국제시장, 베테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들이 보면 사실은 뭔가 좀 한국 내수용 영화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이 CJ를 중심으로 한국 영화가 뭔가 좀 범아시아적인 어떤 흥행을 꾸린다고 했을 때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 작품들.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이 4개 메이저 영화사들 중에서 가장 좀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롯데가 갑자기 신과 함께, 뉴 같은 경우에도 부산행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리고 또 쇼박스 같은 경우에 뭐 야차라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 승료라는 작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CJ에는 뭔가 글로벌 혹은 이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그런 메가 히트작이 좀 사실 없어요. 범우주적인 작품. 그러다 보니까 암살이나 도둑들을 쇼박스에서 했던 최동훈 감독이 CJ로 와서 이런 외계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였던 것 같고. 아, 그게 바뀌었구나.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명량이 최고의 흥행작이고 명량의 속편이 나오면 당연히 이 명량의 속편이 한산이 CJ 영화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한산이 롯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J가 이 한산을 롯데로 넘기고 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정말 판타지 장르 영화에 올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 CJ의 큰 그림자,
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단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이를테면 드디어 시작했다. 욕심 과잉이었어요. 자, 좋은 오락 영화는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그 내러티브를 시놉시스를 그냥 몇 줄로 설명이 가능한 한 세 문단으로 설명이 가능한 영화여야 해요. 대중 영화는. 자, 여러분 외계인의 시놉시스를 세 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과거와 현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고. 잘 설명했는데. 인간과 요괴의 대결. 캐릭터가 지나치게 많고요. 처음 등장부터 어떤 설정을 막 줘요. 이를테면 뭐 외계인의 뭐 죄수를 뭐 지구인들의 몸에 외계인의 가두고 죄수를 있다. 가두고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제 기무빈이 나오고 그를 따라다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진부한 로봇 같은 것들이 또 따라다닙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렇게 비주얼들이고 설정 같은 것들인데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고려시대로 넘어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고려시대는 또 도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 일부까지는 그 두 캐릭터들이 거의 교류도 별로 없어. 당연하죠. 서로의 정체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두 세계가 막 부딪히는데 그거를 영화가 처음부터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캐릭터들이 이불을 소리 내어서 쟤는 누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설정을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이라는 영화는 한 줄로 시놉시스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최동훈 감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서 CJ 던졌다. 그럼 거기서 받았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시나리오에 애초에. 그래서 저는 마블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고 싶구나. 사실 마블 영화가 영화들을 다 잘 만들어서 각자 흥행을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영화를 만들면서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관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그 캐릭터 하나하나에 빠지면서 더 넓은 캐릭터들로 빠져나가고 더 넓은 세계관으로 확장시키면서 당연히 영화 비즈니스도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근데 외계인 같은 경우는 그 마블의 전략을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어떤 욕망으로 약간 이글이글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최동훈 감독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마블 영화 같은 걸 만들고 싶었다. 전 세대가 모두 즐겁게 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마블이라는 거는 각각의 영화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 심플한 영화들이 이어지는 것으로부터 어떤 세계관이 이제 돌출을 하게 되고 그 세계관에 빠져서 시리즈를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외계인은 일부까지만 보면 세계관에 대한 설명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영화를 쭉 보면서도 도대체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영화에서 고려시대와 현재와 외계인들을 이렇게 접합시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이유 같은 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어차피 이런 뭐 시리즈를 보면서 뭐 논리가 무슨 필요해? 우리가 무슨 납득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영화가 재미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재밌게 보는 영화들도 사실은 시놉시스가 굉장히 심플하고 영화를 보면서 서서히 그 캐릭터와 대사들을 통해 세계관을 천천히 익히게 되는 영화들인데 1편 이 1부에서는 세계관을 때려 부어요. 감독이 막 때려 부는단 말이죠. 그거는 이렇게 세계관을 만들고 싶은 마블처럼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더 큰 시리즈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싶은 영화가 이렇게 세계관만 설명하다 끝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1부와 2부로 나뉘어진 데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컨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동훈 감독의 머릿속을 파헤친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계인은. 그런데 이 방대한 세계관을 최동훈의 세계관을 유니버스를 펼치자면 하나로는 부족한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그 컨셉들을 펼쳐내는 거는 저는 일단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걸 과연 누군가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드는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건 영화를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존재해요. 그런데 둘이 같을 수는 없어 항상. 최동훈 감독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굳이 이 영화의 접점을 찾자면 저는 전우치에 많이 이제 그 접점을 찾는데 전우치와 외계인은 최동훈 감독이 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가 더 방점이 찍힌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제 전우치가 9년 정도, 그러니까 몇 년, 2009년 영화인가?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10년 전에 어떤 기술력과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K-pop 버짓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 전우치였다면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 본인이 만들었던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언젠가 내가 좋아했던 모든 영화들을 녹여내서 만들고 싶은 굉장히 소박한 출발점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영화, 지금의 기술력이 더해진 영화가 외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전우치 보면은 굉장히 지금 다시 보면은 되게 컬트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 재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최동원 감독은 너무 K-pop 무비에 특화된 감독이었고 그 부분을 너무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K-pop 무비는 답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거든요. 게임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갔을 때 쾌감을 딱 주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전우치나 외계인 같은 작품은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딱 떨어지지 않는 세계를 판타지랑 버무려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그 최종원 감독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 굉장히 큰 건 거죠. 그래서 전우치 지금 보면 와이어 액션 줄 막 다 보여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에서 벗어난 영화지만 도전을 했고 저는 전우치가 했던 것들이 그 도둑들과 암살에 어떤 부분,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물론 이제 그 아까 막 400억 물량 막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 이 최동원의 세계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작품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능성 같은 것들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현대, 고려 말,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사실 고려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고려 말이 나와야 비로소 영화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재미의 거의 8알은 조우진 선생님과 염정아 선생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맞아요. 제가 진짜. 기본적으로 그런 개그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둘만 나오면 확실히 여러분들 그 웃음 정도는 확실히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두 명의 이제 연기 궁합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나오는 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겁게 봤고 계속해서 이제 킥킥대기잖아요 사람이 킥킥대니까 전반적으로 영화가 끝났을 때 아 그래도 재밌게 봤네 예, 이런 인상이 남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만듦새가 조금은 조악하고 조금은 헐겁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도 저는 왠지 이번 여름에 히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게 조우진 선생님하고 염정아 선생님 때문인 것 같아요. 백설총은 네. 그 두 분의 캐릭터는 너무 그 둘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심지어 건 맞지. 주인공들이 그들과 함께 연관된 장면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조우진과 염정아만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들의 장면이 나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두 캐릭터는 최동원 감독의 캐릭터예요. 맞아요. 최동원 감독이 잘 만드는 그 코미디 캐릭터라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되게 저금 유머를 하는 캐릭터들이야. 그러니까 몸이 마비가 됐는데 앞에 있는 어떤 그 약을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죽어. 그런데 이런 유머 있잖아. 마비돼서 둘이서 해독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거 심영래가 하던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건데 이 배우 두 명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야, 이 영화는 접고 그냥 이 스피노프? 염정아 조우진 캐릭터로 스피노프 시리즈를 만들면 대박이겠다. 근데 이것도 이게 잘 돼야 스피노프가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스피노프인데 그 문제가 그거죠. 이게 나는 이게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모르겠어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게 최동원 감독이 인터뷰에서 유치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유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블 영화가 잘 된 이유는 너무나 유치한 세계를 유치하지 않게 그려냈어요, 영화들이. 그러니까는 마블 영화에 우리가 빠지게 된 건 처음에 우리가 마블이 영화를 만들어서 그럴 때 뭐 아이언맨 막 이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토르 이런 캡틴 아메리카 너무 이상하잖아. 미국 그거 막 국기 형상화한 그거 입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안 웃길 수가 있어. 되게 유치하지. 그 마블 코믹스를 우리는 어릴 때 본 기억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뭐야 저게 저 코스튬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화를 막상 봤더니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해요. 마블 영화들은. 특히 초창기 마블 영화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치한 캐릭터들로 이렇게 진지한 세계관을 빌드업을 하네라는 게 매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블 영화가 유치해서 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최동원 감독님이 약간 오해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외계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유치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세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했으면 오히려 재밌었을 텐데 왜 이렇게 유치한 것도 괜찮지 않아? 마블도 유치하니까? 라는 스피릿으로 만약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뭐 약간 접근부터 약간 잘못된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건 어때요? 저는 이제 그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중간중간에 기존 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해요. 여러 번 나오던데 내가 봐도 네. 저는 보면서 떠오르는 레퍼런스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배수탁 작가님 얘기처럼 올여름에 굉장히 흥행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저도 누군가 추천하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보러 갈 것 같고 저는 아닙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뭐죠? 우리가 얼마 전에 토르 러브 앤 썬더보다는 더 재밌었어요. 더 재밌었고 네네. 러브 앤 썬더보단 낫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셋 모두 동의? 저도 동의. 네. 전 동의. 네. 왜냐면 전 동의 더 재밌습니다. 이러면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건데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레퍼런스 딱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최동원 감독이 사실은 좀 체급을 달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복싱 선수들 보면 뭐 세 체급 석권 이런 것처럼 다른 체급까지 이제 좀 석권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발현된 작품이고 완벽한 판타지의 세계죠. 고려 시대에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되게 진지한 사극이 아니라 바로 막 이렇게 도수를 쓰는 그런 그 완벽한 판타지의 세계인 건데 사실 그 2015년에 그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몬스터 헌트라는 작품 있잖아요. 몬스터 헌트 엄청나게 그해 흥행한 작품. 엄청나게 네. 흥행을 했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영화가 기록을 깼지만 모든 박스 오피스 기록을 깼던 작품이고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는데 네. 한국에서 별로 흥행이 안 됐죠. 흥행이 안 됐고 그걸 본 사람들이 아니 이게 중국에서 뭐 1억 명이 보고 2억 명이 봤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랑 저는 너무 비슷한 느낌들이 많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조우진, 염정아 이 두 분의 개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성치식의 개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 몬스터 헌트와 또 주성치의 쿵푸어스를 약간은 되게 레퍼런스로 잘 삼았다는 서유기 생각이 같은 작품도 예, 굉장히 들었는데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제 몬스터 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인간과 요괴의 대결을 그리고 있고 시작을 하면 그 이 작품에서 바로 도술이 등장하는 것처럼 아예 CG 캐릭터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그 소동을 벌이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몬스터 헌트에서 그 정백연과 바이바이허 이 두 주인공의 모습이 사실은 이 작품에 그 류준열과 김태리랑 되게 비슷하고 조우진과 염정아가 네. 이끄는 이 커플의 이야기는 이 증지와 오근혁 커플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되게 비슷해요. 그거 이 지금 사복을 입고 나와서 카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카피가 아니라 아니요? 그 완벽한 판타지의 세계를 구가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점들이 생겨나는 건데 또 쿵푸어슬만 해도 그렇죠. 쿵푸어슬의 원추 원아가 연기한 이 돼지촌의 부부 커플 모습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더군다나 약간 비슷한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쿵푸어슬에서 이 음공을 구사하는 이 돼지촌의 그 부인이죠. 그 원추가 이렇게 소리를 확 내지르는 장면에서 그렇죠. 이걸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싸울 때 이 거대한 종의 밑부분을 따서 자기에게 소리를 증폭시키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염정아 씨가 그 무슨 거울 같은 거에다가 그 손을 집어넣으면 갑자기 이렇게 막 거대해지고 커지는. 막 길어지고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난 그거는 그거 보고 원피스 생각났어.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이 떠오를 정도로 아 이거는 정말 완벽한 판타지의 세계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런 몬스터 헌트나 이 쿵푸어슬이 떠오르는 것은 그냥 완전히 이 최동원 감독이 이 CJ와 만나서 그 전혀 다른 체급을 좀 섞어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읽히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거죠. 근데 영화라는 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고요. 재미있었던 것 같다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분명히 두 개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는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었던 것 같다는 영화는 몇몇 장면들이 좀 웃기긴 했는데 덜컹거리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뭘 본 건 잘 모르겠는데 재밌었던 것 같긴 해. 트랜스포머 시리즈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마이클 베이의 정말 그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미친 편집으로 정말 막 기계와 막 이런 특수 효과를 버무려 버리면 볼 때는 사실 그 한 장면 한 장면의 어떤 스펙터클이 아주 썩 만족스러운 영화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그런데 뭘 봤나 싶죠. 다 보고 나면 그냥 뭐 시끄럽고 재밌었던 것 같아 가 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사실은 외계인 같은 경우는 마블 영화보다는
마이클 베이의 영화들을 훨씬 더 저는 많이 떠올리게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이고 가장 사실은 마블 영화에 필적하는 스펙타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장면은 현재 장면입니다. 현재. 그렇죠. 외계인이 거대한 우주선을 몰고 들어와가지고 지구의 어떤 대기에 서울의 대기에 어떤 독가스 같은 걸 뿌리고 네네. 사람들이 죽어가고 네. 막 빌딩이 무너지고 하는 건데 그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마블 영화들처럼 인간 캐릭터들이 많이 얽히는 장면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악당이 건물 속에서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우주선이 건물을 막 뚫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의 특수 효과는 그 특수 효과를 보는 순간 우리가 예고편으로 TV로 볼 때는 와 이거 마블 영화처럼 만들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CG가 아직까지 한국은 이렇게 400억을 투자를 해도 마블의 가장 안 좋은 영화의 CG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스펙타클의 결점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재 장면들이 가장 재미가 없고 특수 효과가 되게 미비해요. 그런 단점들이 가장 이 영화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신경을 쓴 스펙타클에서 그런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마음껏 즐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특수 효과는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봤나요? 디오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한 부분이 이 영화의 중반을 그 러닝타임의 중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반에서 조금은 좀 이렇게 지루함 내지는 좀 너무 그 지루했죠. 부분을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넘기면 후반에 더 이제 잔재미들 그 최동원 감독 특유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고려 시대의 어떤 그런 고려 시대가 장면들이 재밌어요.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영화를 굳이 나누자면 이제 그 현재 부분과 그 고려 시대 부분이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게 되고 이 톤 앤 매너가 굉장히 달라요. 이 두 영화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현재보다 고려 시대가 너무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최동원 감독이 가지고 있는 말만 그리고 최동원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이제 그 흑설과 청운 같은 캐릭터들의 그러니까는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해진 초랭이가 빠지고 나서 그걸 과연 누가 메꿀 것인가에 있어서의 그 자리를 대신해주는 재미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그 류준열과 김태리가 하는 어떤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류준열 같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우치의 능글맞죠. 캐릭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과 이 그 배경과 어우러지는 CG 이런 것들이 고려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현재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2부로 가서 어떤 것들이 더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분으로는 약간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의 어떤 그런 완성도의 그런 문제와 너무 그리고 떨어져. 또 이제 그 지금 캐릭터나 이런 말맛을 살릴 수 있는 것들 책임질 사람이 너무 없는 건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진짜 김우빈 캐릭터가 가지고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안에서 혼자 감당하기 이게 너무 버거운 그 불균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우빈 씨는 그래도 김우빈 씨 실제로 바로 옆에 서봤습니까? 서보고 싶지 않아. 왜서? 내가 옛날에 아니, 엄청 MBC에서 멋있더만. 네.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냥 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지. 그러니까 딱 섰는데 이상하게 뒤가 그늘진 거야. 이거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외계인 되는. 이렇게 그래 딱 보면 김우빈 씨가 있는 거야. 배우랑은 사진을 절대 찍으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동남아에 무슨 영화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을 취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 주연 배우가 그렇게 막 딱히 인기가 엄청 많다거나 막 정말 잘생기잖아요. 이런 배우가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서 있고 내가 이쪽에 있었는데 누가 사진을 찍은 거야. 보트에. 사실 딱 보내주는데 인종이 달라. 장르가 달라. 나 그때 진짜 나 사진 찍혔으면 저 오징어는 누구냐 여기 얘기 장난 아니었을 아니 거야. 주로 그렇게 사진 찍혔을 때 모자이크 처리되잖아. 알지? 그치. 항상 모자이크 처리되죠. 그러니까 약간 나랑 그 배우가 한 프레임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약간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하메나처럼 네. 나는 약간 애니메이션 캐릭터인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김우빈 옆에는 가지 마라. 서지 마라.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가 네.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2부에서는 결국 이 얘기는 현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결국에는. 맞아요. 그것이 더욱 불안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개될까? 그러면은 우리 조우진 선생님하고 염정환 선생님도 현대로 날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제 그 지금 어떤 현재 방식으로 흐름을 봐서는. 그쵸 이 모든 인물들이 다시 이 배경 안으로 또 들어오는 것들이 남아 있겠죠. 네.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될지 궁금하긴 해서 저는 2부는 볼 것 같아요. 과연 근데 현대가 고려에 비해서 좀 이게 불균형해요. 좀 약해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얘기가 만약에 정말 이 고려의 재미들을 주는 것들이 그대로 현대로 다시 이식이 된다면 또 어떤 방식의 최동원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앙상블 연기의 어떤 재미들, 캐릭터 플레이 같은 것들이 2부에서는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판타지 기반이긴 한데 최동원 감독의 캐릭터 구성은 항상 케이팝 무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 그러니까 그죠? 이 예. 모든 캐릭터들이 네. 말 좀 해. 지금 시간 너무 말 좀 해. 말 좀 해. 그 최동원 감독에 대한 기대를 그래도 저는 좀 접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그 한 작품만으로 어쨌건 이게 연작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기도 한데 우리가 어쨌건 이제 최동원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언제나 얘기했던 수식어가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최동원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네. 했었고 저는 그래도 뭔가 좀 하나의 좀 단서를 찾은 게 있다고 하면 뭐냐면 그 소지섭 씨가 맡은 캐릭터 이름이 문도석이잖아요. 그 문도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최동원 감독이 원래 좀 케이퍼 장르에 관심이 많고 예전에 범죄의 재구성으로 되게 그 놀랍게 이렇게 데뷔작을 만든 뒤에 차기작으로 준비했던 작품이 바로 그 이종대와 문도석의 그 카빈총 사건을 영화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카빈총으로 이제 그 강도를 벌이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정말 비극적으로 가족 모두와 이렇게 죽어버렸던 그런 사건이었고 사실 이게 최인호 작가가 지구인이라고 하는 소설로 이제 글을 썼고 나중에 그들은 태양을 쏘았다라는 작품으로 이장호 감독이 영화화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한국의 감독들, 정말 그 동세대 감독들이 이 작품을 다시 리메이크하려고 되게 애를 썼고 최동원 감독도 그 당시에 두 번째 작품으로 준비를 하다가 안 됐는데 저는 이 문도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도 기어이 여기에 이렇게 소지섭 캐릭터로 넣은 게 그래서 뭔가 이 최동원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급 석권의 욕망 가운데서도 묘한 미련 같은 거 이런 게 좀 보여서 아 그래도 내가 이 작품은 그 최동원 감독의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어쨌건 좀 최동원을 믿어보자.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하리 씨가 이제 떡밥으로 등장하잖아요. 그건 과연 또 2부에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딱히 궁금하지 않아. 솔직히 왜 궁금하지 않냐면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아니 진짜 약간 이 영화 앞에서는 약간 칭얼거리게 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장점들을 굉장히 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실망했어요. 최동원 감독 영화를 보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최동원 감독의 어떤 스탠다드로부터 약간 비껴나 있는 영화라는 정말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완전 이런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종합 과자 선물 세트 받잖아요. 어린이날. 과자 선물 세트 받으면 처음에는 기분 너무 좋아. 박스 딱 보는 순간. 근데 박스를 뜯잖아. 그러면 진짜 맛있는 한 2개밖에 없어. 그리고 그걸 깨소미 너무 좋아. 깨소미 같은 거 안 먹어. 근데 이 영화에 깨소미가 너무 많단 말이야. 뭐냐면 잔재주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잔재주들이 다 재밌어요. 최동원 감독들은 대사빨이라든지 캐릭터의 어떤 재미 같은 거 잘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이 너무나 거의 상관없이 마구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잔재미들로만 우리가 감흥을 얻게 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도대체 이 영화가 나아가고자 하는 게 뭐고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사실은 엔터테이닝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영화관에서 네. 나오면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저희 그러면은 어쨌든 최동원 감독은 흥행의 도술사잖아요. 도술사. 그렇죠. 어. 흥행계의 조우제. 심지어 전우치도 700만이야. 다들 그러니까.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아바타랑 같이 개봉해서 700만을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술사가 아니라 도산이에요, 도사? 도술사가 있나? 몰라. 없나요? 흥행도사. 흥행도사. 네. 흥행도사? 흥행도사. 네. 거의- 최동원 감독의 7년 만의 신작. 자, 스코어 네. 예상 외계인 한번 스코어 해봅시다. 예상 한번 해볼까요? 여기 뭐 스코어 예상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요? 아, 전문가긴 한데 뭐 네. 맞추지도 못한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램 이상 한 번에 맞춘 적이 없어. 나도 보세요. 오스카 거의 못 맞죠. 지금 이제 그 깐느박의 영화가 극장에 걸려 있는 가운데, 네 지금 이제 그
뒤로는 한산의 한산의 거북선이 추격해 오고 있고 그게 고민해 또. 비상선언의 비행기가 오고 지금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첫 주에 네. 결판을 내지 않으면 스코어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면은 숫자를 지금부터 저는요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첫 주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많이 보러는 갈 거예요 첫 주에. 근데 이게 2주차, 3주차에 입소문을 탈 영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전히 제가 말한 것처럼 야 무슨 마블 영화야.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기 좀 힘들구나라는 약간 좌절감 같은 것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첫 주에 300~400만 해서 500만 예상해봅니다. 예상했습니다. 500만이어도 많이 예상한 거예요 사실. 아니 이 정도 규모 영화는 뭐 근데 500만 해가지고 뒤에 이건 똔똔 못해요. 아 이거 똔똔 엄청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네. 저는 사실 좀 전까지 제가 한 800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뒤에 한산하고 비상선언이 연이어 배랑 비행기? 연이어 출격을 하니까 저는 750만. 750만? 네, 750만. 그럼 전우치랑 비슷하게. 네, 네네. 전우치 750만. 추성철 기자. 750만도 똔똔이 안 돼? 아니 이거 비즈니스 계산하지 말고.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저기 채동. 아, 우리 돈이야, CJ 돈. 그러니까 내가 뭐 CJ에서 뭐 받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무슨 CJ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CJ는 영화 망해도 돈 많아. 한국 사람들은 제작사 걱정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세계에서 제작사 네.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왜 똔똔이 되냐 마느냐가 무슨 상관이야 관객들에게. 근데 지금 재밌으면 우리가 되는 어떻게 거지.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근데 살짝 딴 얘기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원화평 무술감독 네. 부산 영화제에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는데 그 신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신과 함께 너무 재밌다. 내가 진짜 홍콩에서 홍콩 영화 사람이 계속 번성했으면 만들고 싶었던 영화가 신과 함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화평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도술, 판타지 이런 가상의 세계에 대한 꿈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외계인은 정말 CJ 어떤 아시아 공략의 어떤 발판이 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스코어 예상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시아로 가기 전에 이 한국부터. 대한민국에서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솔직히 말해. 네, 저는 800만 예상해 봅니다. 저도 800만. 저도 네. 750? 아, 800만. 왜 올려? 그래, 150만. 800만. 네, 그럼 제가 남았군요. 저는 집에 가서 이 영화 보고 나서 가서 있는데도 한 일주일 이상을 그 시사 끝나고 나서 청운과 흑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자꾸 떠올라요. 네, 800만 갑니다. 네. 봐. 여기서도 아무도 1000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 나 1000만으로 바꿀까? 아니야 바꾸지 마. 솔직해져. 이러다가 1000만 가면 난 우리 아니야, 넷도 안 되는데. 네. 저 그러면은 1000만으로 수정합니다. 뭘 수정을 해요. 수정하지 마. 수정하지 마세요. 그래, 이거. 한 명이라도 맞춰야지. 아니야, 내 중에. 수정주의. 나 처음에 1000만 생각했어. 네. 1000만 안 돼. 네, 어쨌든 1000만 흥행 감독, 최동원 감독의 다시 돌아온 그 1000만 갈까 말까 외계인 저희 리뷰 마쳤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저희도 1000만 가야죠. 근데 우리 요즘에 구독자 좀 늘었어. 놀고 있어. 살짝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우리가 뭐 순항 중이니 뭐 늘었다는 말 하지 마. 우리 에로 영화 진짜 잘 됐잖아. 네, 그러면 저희도 1000만 가게.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